저는 올해 60을 넘긴 평범한 전업주부입니다. 남편은 공무원으로 35년을 채우고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아들은 중소기업 대리로 매일 아침 지옥철을 타고 출근을 하고, 딸은 대학병원 간호사로 늘 피곤에 절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 가족은 남들처럼 무난한 중산층 가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늘 허전했어요. 평생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림만 하며 살아왔지만 제 이름으로 된 성취는 아무것도 없어서요. 나라는 사람, 이렇게 살다 사라져도 되는 걸까? 밤마다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단 한 가지 자신 있던 건 요리였습니다. 명절이면 친척들이 제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러 오고, 동네 사람들은 제 된장찌개 한 숟갈 뜨고는 감탄을 하곤 했죠. 사장님 하셔야겠네라는 말이 장난처럼 들렸지만 제 마음속에 씨앗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도 사장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그 생각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살림만 하던 제게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순간은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갈 때였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제 손에 들린 장바구니를 보며 늘 정갈하게 반찬거리를 챙긴다고 말했어요. 그런 말이 괜히 제 자존심을 세워주었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무료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저는 옆에서 그를 챙기며 늘 같은 하루를 반복했습니다. 하루는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너무도 초라해 보였어요. 나는 평생 이대로 살다 갈 건가? 그 순간 반찬가게라는 단어가 번개처럼 떠올랐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근처 초등학교와 학원이 있어 학생 엄마들이 많았어요. 직장 다니는 맞벌이 부부들도 많았고요. 내 손맛이라면 이 동네에서 충분히 통할 거야.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돈이 문제였습니다. 제 손에는 제대로 된 자금이 없었죠. 하지만 욕심은 이미 앞질러 갔습니다. 남편의 퇴직금, 아들의 적금, 딸의 통장까지 눈에 들어왔던 거죠. 조금만 빌려 쓰자. 가게가 잘 되면 금방 갚으면 되잖아. 스스로를 그렇게 합리화하며 저는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점포를 알아보러 다니는 제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마주하는 순간 현실은 냉정했어요. 권리금,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머릿속으로는 5천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훨씬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자 통장은 빠르게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편은 탐탁지 않아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가게 간판을 보며 스스로 위로했어요. 그래도 이제 내 이름이 걸린 가게가 생겼구나. 처음 가게 문을 열던 날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김치, 나물 조림, 튀김 30여 가지 반찬을 새벽부터 준비했습니다. 반짝이는 쇼케이스에 가지런히 놓인 반찬들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도 달라지겠구나. 처음 며칠은 손님이 몰려들었습니다. 인근 학부모들이 찾아와 맛있다며 칭찬했고, 동네 주민들이 입소문을 냈습니다. 저는 피곤해도 행복했습니다. 매일 매출을 계산하며 곧 자식들 돈도 갚고 남편한테도 당당해질 수 있겠다는 희망에 들떴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손님은 줄었습니다. 배달앱으로 주문하는 프랜차이즈 반찬 가게와 경쟁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격은 더 저렴했고 메뉴도 다양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신메뉴를 연구했지만 재료비는 오르고 손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무거운 박스를 들고 오는 일은 제 몸을 빠르게 갉아먹었습니다. 손목은 퉁퉁 붓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체력이 바닥나자 실수도 잦아졌습니다. 음식은 남아돌았고 버리는 양이 늘어났습니다. 냉장고 앞에서 썩어가는 반찬을 보며 제 가슴도 함께 썩어 들어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가게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저는 다시 자식들의 통장에 손을 댔습니다. 아들의 적금이 해약되었고 딸의 통장도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알게 되었고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한숨만 쉬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실망한 눈빛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차라리 꾸중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보려 한 게 죄였을까? 하지만 제 안의 고집은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반드시 흑자로 돌아선다. 그러나 그 조금만 더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3달이 지나자 가게는 거의 빈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도 손님은 몇 명 오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바닥을 쳤고 전기세와 임대료는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빚 독촉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쇼케이스 안에 남아도는 반찬을 치우며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 손맛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구나. 제 오만과 착각이 눈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결국 저는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판을 떼어내던 날, 제 인생의 한 조각이 함께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폐업 후 저는 한동안 집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원망 섞인 눈빛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구청 게시판에서 노인 일자리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급식센터 조리사 모집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끝에 지원했고 운 좋게 합격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일이 제게 맞는 자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백 명의 어르신들께 따뜻한 밥을 지어드리며 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소문이 퍼져 결국 요양원에서 조리장으로 스카우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장사는 망했지만 제 손맛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했습니다. 돈은 많이 벌지 못해도 제가 만든 음식을 먹고 웃는 얼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은 풍족했습니다. 저는 이 실패를 통해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손맛만으로는 세상과 싸울 수 없습니다. 장사는 준비와 공부가 필요합니다. 가족의 돈을 함부로 쓰는 건 독입니다. 상의 없는 결정은 상처만 남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다른 길로 나아가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제 반찬 가게는 망했지만 제 손맛은 여전히 누군가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공은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몇 가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첫째, 손맛만으로는 세상과 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주부로 살아오면서 쌓아온 요리 솜씨는 자부심이었지만 그것이 곧바로 장사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장사에는 맛뿐만 아니라 경영, 마케팅, 자금 관리, 경쟁 분석 같은 현실적인 요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도 소비자의 발길을
붙잡을 전략이 없다면 가게는 금세 휘청거리고 맙니다. 둘째, 가족의 돈은 내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자식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잘해보려는 마음으로 그들의 통장에 손을 댔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선택은 가족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갈라놓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상의 없이 가족의 돈을 가져다 쓰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고 결국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가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내린 결정이 사실은 제 욕심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실패가 끝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찬 가게는 망했지만 저는 요양원 조리장으로 다시 일하게 되었습니다. 가게는 문을 닫았지만 제 손맛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새로운 보람을 찾았습니다. 실패가 제 인생을 끝내는 게 아니라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넷째, 작은 성공에도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장사로 큰 돈을 벌고 싶었던 제 욕심이 결국 실패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 어르신들께 따뜻한 밥을 지어드리며 그들의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 그 자체가 가장 값진 성공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